마음의 병을 고발하다 자식에게도 말 못한 당신의 눈물 다 압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했는데 이제 좀 살만하니 가슴 한복판이 뻥 뚫린 것 같으신가요? 어쩌면 당신은 지금 늙어가는 게 아니라 마음이 천천히 죽어가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몸이 아픈 건 약이라도 먹지만 마음이 아픈 건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습니다. 자식에겐 짐이 될까 무섭고 친구에겐 체면 깎일까 두렵죠. 오늘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당신의 속마음을 제가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당신의 소중한 인생 2막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준비한 이 긴 대화는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깊은 통찰을 통해 당신의 뇌와 마음이 왜 지금 방황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다시 20대처럼 가슴 뛰는 아침을 맞이할 수 있는지 심리학적으로 완벽하게 분석했습니다. 지금부터 당신의 영혼을 치유하는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수십 년간 누군가의 아버지, 누군가의 어머니 혹은 어느 회사의 직함으로 불려왔습니다. 그 이름표가 나를 지탱해 주었죠. 아침마다 나갈 곳이 있고 나를 찾는 전화가 울리고 내가 책임져야 할 일들이 있을 때 우리는 살아있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은퇴와 동시에 혹은 자식들이 둥지를 떠남과 동시에 그 이름표가 하나둘 떨어져 나갑니다. 심리학적으로 이를 역할 상실이라고 합니다. 거울 속에 나는 그대로인데 세상이 나를 부르는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이때 우리 뇌는 아주 치명적인 오해를 시작합니다. 나는 이제 쓸모없는 존재인가? 내 인생의 전성기는 끝난 것인가? 라는 의문이 머릿속을 파고들죠. 많은 분이 은퇴 후 첫 1년을 가장 힘들어 하십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부장님, 사장님 소리를 들으며 의사결정을 내리던 사람이 오늘은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 리모컨만 만지작거리고 있을 때의 그 참담함은 말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사회적 거세라고도 표현합니다. 세상이라는 무대에서 주연이었던 내가 갑자기 관객석으로 밀려난 기분이죠. 하지만 여러분, 나무는 겨울에 잎을 다 떨어뜨려야 비로소 자신의 진짜 줄기와 뿌리를 드러냅니다. 화려한 잎사귀에 가려져 보이지 않던 당신이라는 사람의 본질을 마주할 시간입니다. 들판에 핀 이름 없는 꽃이 아름답지 않던가요? 당신의 가치는 누군가에게 불리는 직함이 아니라 당신이 견뎌온 그 모진 세월 자체에 있습니다. 이제는 누구의 부모가 아닌 당신의 본래 이름을 불러주어야 할 때입니다. 60년, 70년 동안 타인의 기대에 맞춰 사느라 잊고 지냈던 어린 시절의 나를 다시 만나보세요. 그 아이는 무엇을 좋아했나요? 무엇을 할 때 가슴이 뛰었나요? 이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다시 시작할 때입니다. 나이 들수록 왜 자꾸 서운할까요? 예전엔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자식의 무심한 한마디에, 밤잠을 설치고 배우자가 툭 던진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당신한테 어떻게 했는데라는 말이 입술 끝까지 차오릅니다. 어떤 어머니는 명절에 자식이 바빠서 못 온다는 전화를 받고 며칠을 알아놓으셨다고 합니다. 겉으로는 그래, 바쁜데 어쩌겠냐라고 했지만 속으로는 내가 지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이럴 수가 있나 싶어 배신감마저 들었다고 하세요. 여러분, 이 서운함의 정체는 사실 애정의 결핍이 아니라 통제권의 상실입니다. 내 마음대로 되던 자식들이 이제는 내 통제 밖으로 나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죠. 심리학적으로 이것은 보상 기제가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인생 전반전을 타인을 위한 희생으로 채웠기에 후반전에는 그만큼의 보상을 받고 싶어하는 무의식적인 갈망이죠. 하지만 슬프게도 보상은 내가 기대한 만큼 오지 않습니다. 자식은 자신의 삶을 사느라 바쁘고 배우자는 나만큼 늙고 지쳐있기 때문입니다. 이 괴물을 잠재우는 유일한 방법은 심리적 독립입니다. 자식을 내 몸의 일부가 아닌 독립된 인격체로 바라보세요. 내가 준 사랑은 거기서 끝내야 합니다. 돌아오길 바라는 순간 사랑은 거래가 되고 거래는 반드시 실망을 낳습니다. 이제 그 사랑을 당신 자신에게 돌려주세요. 남이 채워주길 기다리지 말고 스스로를 채우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자식이 전화 한 통 안 한다고 세상 무너진 듯 슬퍼하지 마세요. 그들은 그들의 길을 잘 가고 있는 것이고
당신은 이제 당신의 길을 가면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어른의 여유이며 품격입니다. 시니어의 우울증은 젊은이들의 그것과 다릅니다. 젊은이들은 슬퍼요라고 직접적으로 말하지만 시니어들은 다릅니다. 자꾸 여기저기 쑤시네, 입맛이 없어, 잠이 안 와라고 말하죠. 심리학에서는 이를 가면성 우울이라고 부릅니다. 슬픔이 신체 증상의 가면을 쓰고 나타나는 것이죠. 병원에 가서 검사를 다 해봐도 이상이 없는데 몸이 아프다면 그것은 당신의 마음이 몸을 빌려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평생 강하게만 살아야 했던 당신에게 우울은 나약함의 상징이었을지 모릅니다. 가장이 어디서 약한 소리를 해, 엄마는 참아야 해라는 말들에 갇혀 살았죠.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감정을 억누릅니다. 하지만 억눌린 감정은 반드시 몸 어딘가로 터져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가면을 벗으셔도 됩니다. 울고 싶을 땐 마음껏 울고 그리울 땐 목 놓아 그리워하세요. 심리학에서는 내 감정에 이름을 붙여주는 것만으로도 치유는 시작됩니다. 불안하다면 나는 지금 미래가 불안하구나. 화가 난다면 나는 지금 무시당해서 화가 났구나라고 인정하세요. 오늘 거울을 보고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너 참 힘들었겠구나. 그동안 버텨줘서 고맙다. 이 한마디가 당신의 뇌 구조를 바꿉니다. 뇌는 타인의 칭찬보다 자기 자신의 따뜻한 위로에 더 강력하게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과업은 무언가를 더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심리학자 에릭슨은 노년의 마지막 단계를 자아통합이라고 정의했습니다. 내가 살아온 모든 모순, 상처, 실패, 그리고 영광까지도 이것이 나의 인생이었다라고 온전히 받아들이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늘 만약에라는 가정을 하며 삽니다. 만약에 그때 그 투자를 안 했더라면, 만약에 그때 그 사람과 결혼했더라면. 하지만 심리학적으로 볼 때 당신의 모든 선택은 그 당시 당신이 할 수 있었던 최선이었습니다. 과거의 당신을 현재의 잣대로 심판하지 마세요. 젊었을 때의 실수 때문에 아직도 자신을 원망하고 계신가요? 그러지 마세요. 그 실패와 상처가 있었기에 지금의 깊이 있는 당신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흠집 하나 없는 돌보다 거친 파도에 깎인 조약돌이 더 아름다운 법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남은 생을 어떻게 의미 있게 채울지 고민하는 것. 그것이 시니어 심리학이 주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기억하세요. 노을이 아름다운 이유는 그것이 사라지기 때문이 아니라 하루의 모든 빛을 모아 가장 강렬한 색을 뿜어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인생도 지금 가장 강렬하고 아름다운 색을 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용서입니다. 남을 용서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나 자신을 용서하는 일이죠. 그때 왜 그랬을까라는 자책의 사슬을 끊어내야 합니다. 이제 눈을 감고 잠시 상상해 보세요. 당신 앞에 20대의 당신, 40대의 당신이 앉아 있습니다. 그들은 참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때로는 실수도 하고 때로는 비겁하기도 했겠죠. 하지만 그들은 당신을 여기까지 데려다주기 위해 온 힘을 다했습니다. 그들의 어깨를 토닥여주세요. 정말 고생 많았다. 이제는 내가 너를 용서한다라고 말이죠. 이제는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 나를 떠난 사람들과도 마음속으로 화해하십시오. 그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평화로운 잠자리를 위해서입니다. 미움은 상대를 죽이는 칼이 아니라 내가 마시는 독약입니다. 그 독약을 이제 그만 버리세요. 당신의 남은 인생은 그 누구의 것도 아닌 오롯이 당신의 것입니다. 당당하게 그리고 편안하게 그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와 함께한 이 긴 마음 여행이 어떠셨나요? 꽤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조금은 가벼워지셨나요? 당신이 느끼는 공허함과 외로움은 당신이 인생을 잘못 살아서가 아니라 너무나 열심히 살아왔다는 훈장입니다. 이제는 당신 자신을 세상에서 가장 많이 사랑해주세요. 맛있는 것을 먹고 좋은 풍경을 보고 나 자신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것. 그것이 100점짜리 노후입니다. 당신의 평안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당신답게 당당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